민주통합당 한정혜입니다. 연이은 화학사고 때문에 사실은 지난 연말에 2012년 12월 21일 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에 지자체로 위임된 유독물 관리 업무를 다시 환경부로 회수하도록 조정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구미불산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는 사실은 책임이 없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다. 왜냐하면 유독물과 관련한 법에 있어서 30인 이상이고 10톤 이상을 취급하는 30명 이상의 종업원이거나 10톤 이상의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사업장은 10톤 넘게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되어 있었어요. 환경부 관리 시스템에서. 그것은 대구청에 화학물 주가도 없어지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관리 대상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정말로 적정한 방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의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유독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종업원 수가 작은 곳에는 더욱더 많은 관심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유해물질과 관련된 관리 시스템, 제도의 보완에서는 종업원 수를 가지고 따지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제도는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몇 번 지금 인사 발언에서도 말씀하신 게 가해자 배상 원칙, 즉 오염자 부담 원칙을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이 환경오염 피해 배상 제도는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양 후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환경 피해로 인한 배상 부분은 제도화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삼성불산 사고를 보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하청화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화. 그러면 오염자 부담 원칙이면은 이 삼성 사건에서도 STI 서비스 이 하청업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시설주가 책임을 져야죠. 시설주. 그 원칙이 좀 정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계약을 재갱신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협력업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물론 후보자께서 답변을 주신 거에도 삼성과 관련해서는 불산 사고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지금 어저께 경찰에서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중간 발표한 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불산이 누출이 되고 결국 보고를 합니다. 오후 2시경에 처음 누출을 발견하고 2시 한 반경에 삼성에다 보고했습니다마는 설비를 교체하라고 하는 답변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쭉 보다가 여전히 누출이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밸브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녁 7시쯤에 다시 삼성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여전히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교체를 못한 것이죠. 나중에 밤 11시 30분 정도 돼가지고 불산 누출량이 증가해서 더 이상 누출 수가 없다. 밸브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자 그때야 삼성에서 작업 승인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협력업체가 작업을 중지를 해서 이것을 교체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라인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이 다음 날로 넘어가서 시작됐죠. 결국은 누출이 시작되고 거의 12시간 동안을 누출을 그냥 방치를 한 겁니다. 이 방치를 한 것은 STI 서비스가 방치한 게 아닙니다.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승인을 안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청업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거의 다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 배풍기를 이용해서 배풍기를 대형 2개, 소형 7개를 통해서 외부 배출 행위를 합니다. 삼성에서. 이것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배풍기를 돌렸을까요? 이미 작업이 끝났는데.
제가 현장 사정을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이 삼성에서 배풍기를 이용해서 외부에다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불산가스가 잔류해서 해당 설비에 치명적인 부식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반도체 설비 얼마나 비싼 겁니까? 사람이 작업할 때는 제대로 배풍을 안 하고 오히려 작업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약 12시간 동안이나 잔여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냥 무단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은폐하고 고의적으로 은폐를 한 정황들이 경찰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청회사의 잘못을 따져서 우리 법이 공평도 하지 않지만 공정하지도 않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정확히 책임 소재를 찾아서 할 수 있게 환경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시면 한번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장외 영향 평가제라고 예. 하는데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외 영향 평가제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 사업장 바깥으로 그 유해 물질이 방류되거나 배출되거나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사전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몇 인 이상은 보고를 하고 몇 인 미만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다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몇 인 미만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비상 조치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런 식의 제도의 허술함이 없게끔 입안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 차관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기회에 환경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또 이 지구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정말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로 이양된 환경부와 관련된 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 지자체로 이양되었던 환경부의 사무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원래 지자체에다 권한을 주었던 그 목적에 맞게끔 지자체는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관리 실태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한 44개소에 대해서 6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44개소에 대해서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특정 유해 물질이 배수해서. 그리고 이 환경부는 44개 사업장에 대해서 처분 조치를 하라고 지자체에 통보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이 44개 사업장 중에서 11개소, 약 25%에만 처분을 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처분 조치가 미흡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케이스 사례별로 제가 정보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명백하게 입법 사항이면 지자체장이 거부하지 않는 한 직업 공무원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직업 공무원이 그걸 해이하게 되면 그건 징계를 받거든요. 근데 아마 지자체장이 그걸 막아서 그런지 아니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자체장이 막았다고 봐야 되겠죠. 지자체장이 선출직으로 선출이 되다 보니 본인의 관할 사업장 내에 관할 지역 내의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씩은 편의를 봐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 업무와 관련한 것이 지자체로 이관된 것이 이양이 된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비교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지자체가 환경오염 단속해서 적발한율은 4.6%로 지방환경청의 적발률 19.4%에 비교하면은 약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환경 감시 단속 업무 또는 특정
그 폐기물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예. 일본 써십시오. 사무와 관련한 이항 사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왕에 이왕되어 있는 거 입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지자체가 하게끔 역할을 해주셨던 환경부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자체에다 이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양된 사무의 적법성과 실질적으로 진행된 상태를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것이 과연 지자체에 이양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그 효과를 또는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것들은 환수를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환경부가 환경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다시 이양된 업무를 환경부로 가지고 올 때는 사람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고 뭐 부서도 없이 그냥 업무만 대강 가지고 온다고 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필요한 인력과 또 해당 부서와 이런 것들까지 다 한꺼번에 파악이 된 다음에 다시 이양 사무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예,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먼저 그 이양된 업무들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실태 조사를 좀 하고 보고 드리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